오실레이션 진동이거든요. 이 오실레이션 현상도 거의 그 복잡계에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 구조는 간단해요. 원리하고 구조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구조를 익히시려면은 그게 좋다. 그래서 여기 음, 이 MIT 기초 과정에서도 이 오실레이션에 관한 거를 4번을 다루더라고요, 무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현상에는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이 있고요. 댐프드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요거 이제 댐프드 오실레이션. 댐프드 오실레이션이 있고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진동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이고 밴드 오실레이션은 감쇄한다는 얘기죠. 이 진동의 폭이 이렇게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요 두 가지 오실레이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실레이션이고 요 정도가 이제 기초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근데 오실레이션도 따지고 보면은 변형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감쇄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이렇게 증폭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폭이라든지 이 주기가 진행되면서 막 이렇게 또 그 자체가 또 이렇게 케이오스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오늘 제가 TV 보다가 잠깐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종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에밀레 종.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요? 그뭐 맥놀이라고 그러든가 그런 진동은 참 이렇게 종소리가 성당의 종소리, 뭐 에밀레 종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이 진폭이 늘 일정한 것도 아니고 감쇄되는 것도 아니고 증폭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씩 변하는 거죠. 진폭하고 이 주기가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거. 근데 사실 그런 오실레이션은 기초에서는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이과 쪽에서는 이런 그 오실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과 댐프드 오실레이션 이 두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려면은 일단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면은 제가 그 레벨 변수가 저량 변수가 한 개인 시스템을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레벨이 두 개인 시스템을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투 레벨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원 레벨 시스템 또는 투 레벨 시스템 또는 퍼스트 오더 시스템, 세컨드 오더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려면은 세컨드 오더 시스템, 투 레벨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토끼의 인구 증가가 S자형 곡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시그모이드 커브를 이룬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S자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원 레벨 시스템이죠. 퍼스트 오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오실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 없는 구조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 위에서 딱 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된다는 의미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평형 상태에서 꽉 물려갖고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PLE 버전으로 열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거 레빗을 한번 돌려보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죠. 그거를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실레이션의가 나타난 예로서 아카데믹 퍼포먼스 모델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열어보죠. 아카데믹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얘기는 학업 성취 모델이에요. 학업 성취 모델.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매주 몇 시간 공부하냐 이거죠. 매주 몇 시간 공부하냐. 그것은 커렌트 그레이드, 현재 성적이 얼마냐에 따라 달려 있다. 현재 성적, 그러니까는 디자이어드 GPA, 이 GPA가 이게 뭐죠? 이게 성적이에요, 성적. 하여튼 성적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성적하고의 갭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뭐 4.0을 맞겠다. 그런데 현재 4.0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줄어들죠. 그렇지만은 내가 4.0을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성적이 지금 뭐 한 3.0밖에 안 돼요. 뭐 2.0이라든지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레벨이 하나 있고 여기 또 레벨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레벨이 다른 유량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레벨 1이 R2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레벨 2가 R1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서 이쪽이 커지면은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함수 관계도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hours of weekly study.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냐. 이거는 요거를 적분한 거죠. change in hours of weekly study. 매주 공부하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Initial hours of weekly study. 처음에 이제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레벨 변수, 유량 변수가 하나 있고 이쪽에는 현재 성적, 이니셜 성적, 그 다음에 성적의 변화죠. 성적의 변화. 성적의 변화. desired grade, GPA가 얼마입니까? 3.5네요. 아주 소박하네. 이 정도가 딱 소박한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딱 맞죠. 요새는 학점 인플레가 원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다 4.5 만점에 뭐 4점 이상이죠. 최소한. 거의 4.5 거의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좀 상식적인 나라라서 이 3.5가 아마 정도 이렇게 보통 학생들이 요 정도 기대하는 게 딱 맞죠. 3.5다 이거예요. 이니셜 커런트 그레이드는 얼마? 3점이었네요. 처음에 3점이었어요. 학점이. 평점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 주어지는 그 상수 있잖아요. 우리 뭐 출생률, 사망률처럼 주어지는 함수인데 effect of extra studying on grade. 음, 그러니까는 이 성적의 변화를 주는 이제 어떤 그 저기 뭐예요? 모수를 하나 여기다 준 거예요. 사망률, 출생률 이런 것처럼. 그리고 normal amount of study. 평상시에 몇 시간 공부하냐? 일주일에 21시간 공부한다 이거죠. 21시간 공부예요. 그리고 성적의 차이에 따라서 평소에 21시간 하는 것에 얼만큼 더 하느냐. amount of extra studying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죠? 평소에 21시간 하다가 어, 갭이 많이 나서 이 변화가 많아져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 엑스트라 스터딩이 커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여기 파라메터, 요쪽에 파라메터, 요쪽에도 파라메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요런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커지면 작아지게 하고 작아지면 커지게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한 주기밖에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거를 주기가 이게 24주나 했는데 그러네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주기가 이게 계속 되겠죠, 뭐. 한번 넓혀 볼까요? 음,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hours of weekly study. current grade. 그러니까 현재 학점이 쭉 올라가면은 공부 시간은 좀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어. 그러다가 학점이 떨어지면은 공부 시간이 올라가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재밌는 시나리오인데 런드리 온 플라워. 이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데 빨래를 이 기숙사는 빨래를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적이 올랐을 때 기대값에 맞춰 공부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더욱 느리는 학생도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오실레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금 요 채팅방에 올리신 것처럼 요런 학생의 경우는 좀 다르게 모델링을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빨래를 내놔요, 밖에. 빨래를 내놓으면은 기숙사 옆방에 있는 학생이 불평을 한다 이거예요. 너 왜 빨래를 그렇게 많이 내나? 룸메이트가 그렇게 불평을 하나 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래를 더티 클로즈, 어, 빨 옷, 세탁할 옷을 내놓으면은 플로어, 기숙사 복도에 빨래가 늘어나죠. 근데 너 왜 그렇게 빨래를 많이 해? 그 지저분하게 네 왜 그 빨랫감을 자꾸 내놔? 그럼 불평을 하면은 이게 내가 그걸 거둬요. 그리고 이 그 내가 복도에 그 빨랫감을 내놓는 것은 내가 내놓는 빨랫감이 지저분하다는 불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평은 내가 빨래를 지저분하지 않게 치우는 것에 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복도에 내가 내놓는 빨래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파라메터 effect of complaints on picking up of clothes 파라메터가 이게 그냥 일로 했네. 일. 그러니까 인구 변화에서 사망률 또는 출생률에 해당되는 건데 불평 한 개당 옷 한 벌, 불평 한 번 할 때 옷 한 벌의 변화를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얘는 그냥 이걸 적분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뺀 거를 적분한 거고 얘는 이 클로우즈 이거는 클로우즈 아니에요. 옷 몇 벌을 데이 시간으로 나눈 거고 얘는 또 단위가 또 이쪽에서 쭉 나가는 거하고 좀 다르죠. 불평당 불평당 몇 벌의 옷을 치우느냐. 한 벌의 옷을 치운다. 불평 한 번 할 때마다 한 벌의 옷을 치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보고 그런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모델링 할 때마다 이 변수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단위를 설정하실 줄 알아야 되죠. 어, 액세스 런더리 언 플로어 얼마나 지나치게 복도에 옷을 내놨냐, 세탁물을 내놨냐 이거죠. 요거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예요. 여기에서 요걸 뺀 건데
요게 뭐냐 하면은 런더리 on floor acceptable to 룸메이터. 아, 룸메이터가 3벌까지는 참아준다. 3벌까지는 참아줘요. 근데 이게 한 5벌이 되면은 2벌이 더 초과된 거죠. 용이 나는 세탁물의 수보다 2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변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불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내가 그걸 치우게 돼요. 그 불평만큼 불평을 이만큼 하면 내가 그만큼 많이 치우고 불평을 3만큼 하면은 내가 그만큼 치우게 되고 뭐 불평이 없으면 내가 안 치우죠, 옷을.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기숙사에서 빨랫감을 내가 그냥 막 내놓는 거, 룸메이터가 불평하는 거, 그런 것을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현상도 우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직장 동료 간에서도 엄청 나타나고 우리 애하고도 그런 게 나타나죠. 같이 살면은. 저는 우리 애들 다 이제 내보냈는데 안 싸우려고. 그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생들하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청 신나서 해요. 이거를. 자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그 인과지도는 우리 좀 해보셨잖아요. 인과지도 할 때도 애들이 못할 것 같은데도 막 하거든요. 인과지도도 일단 아이들이 맛을 들이면 굉장히 신나게 하는데 요 기법을 알고 아이들이 자기 생활에서 주제를 선택해서 이런 모델을 하라고 그러면은 엄청 신나게 하죠. 아마 자기 친구하고 싸운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뭐 친구가 나한테 욕을 뭐 하루에 5번 하는데 몇 번 이상 하면 난 싸운다. 그 욕을 저지하는 내가 욕을 또 몇 번 하면은 걔가 뭐 욕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오실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식도 좀 나와 있죠. 이렇게 부록에 이렇게 부록에 모델링 할 수 있게 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오실레이션 모델 중에서 이제 요거 제일 전형적인 게 이게 펜절럼이잖아요. 진자 운동. 요 진자 운동 있잖아요. 요거. 물론 이제 이게 공기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C를 이렇게 해갖고 추를 매달아요. 추를 매달아서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게 영원히 반복하잖아요. 이게 진자 운동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실레이션의 한 예예요. 그래서 요거를 역시 또 보죠. 포지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 요건 이제 좀 물리 현상이니까는 포지션을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조작적 정의죠. 추를 당겼을 때 요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를 포지션이라고 놓은 거예요. 이 거리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직일 때 추가 놓여 있던 자리에서 수평하게 얼만큼 옮겨졌느냐. 이게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단위가 미터죠. 미터. 이니셜 밸류를 0.15만큼 잡아당긴 거예요. 0.15면 15cm 맞나요? 15cm죠. 이렇게 15cm 잡아당겨. 요 길이가 15c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속력. 이 진짜 우리 이 진짜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게 진자가 이렇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은 반대편에도 그대로 가죠. 공기 마찰이 없을 때 이렇게 진동하는데 속력이 뭐 속도라고 해도 되고 속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일단 속력이 제로인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속력이 제로인 지점이 여기예요. 그랬다가 쭉 가다가 속력이 제일 빨라질 때가 이때죠. 이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늦어지면서 속력이 다시 제로가 됐다가 물론 이제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속도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에서 제로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력보다는 속도가 더 정확한 개념이겠네요. 속도는 방향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는 어쨌거나 속도가 여기서 제로였다가 점점 빨라져요. 절대값이 점점 커지다가 또 점점 줄어들다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값이 돼서 또 이렇게 가다가 절대값이 점점 커지다가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면서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절약 변수로서 속도가 들어간 거예요. 속도. 그래서 속도가 미터 퍼 섹이죠. 미터 퍼 섹. 초속 몇 미터. 초속 몇 미터. 그리고 이것은 위치의 변화고 속력의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 그리고 이 속도의 변화는 그리고 이 진자가 진동할 때 이 줄이 길면 길수록 천천히 진동하죠, 이게. 천천히 진동하고 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진동하죠. 그죠? 빨리빨리 진동하고 여기 아까 중력이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중력이 중력이 클수록 빨리 움직이나요? 예를 들어서 이 진자를 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또는 목성, 지구에서 움직일 때 달은 중력이 작아지죠. 그럼 이게 천천히 아마 움직일 거예요. 목성은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력 변수가 들어갔죠. 9.8 미터 퍼 섹 제곱이죠. 그리고 실의 길이도 영향을 미치죠. 1m네요. 1m짜리 실에 매달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도의 변화에 중력이 파라미터로서 영향을 미치고 실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고 포지션의 갭이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포지션의 갭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 길이죠. 이 길이. 포지션의 갭이 제로일 때 속력은 제일 빨라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포지션 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많이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이게 더 빨리 움직이죠. 조금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또 천천히 움직이죠. 이제 그런 변수들을 이제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에서 해봤더니
좀 이상하게 나오죠, 아까보다. 그죠? 이거는 여기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 이 모델 세팅이 보면은 타임 스텝을 1로 했잖아요. 1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한 0점 뭐 이렇게 작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게 막 증가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팅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타임 바운드를 누르면은 요걸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이니셜 타임, 파이널 타임, 시간의 단위를 조절하실 수 있고 요 두 번째 인테그레이션 테크닉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할 때 여기 오일러 방식으로 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오일러 방식의 접근은 좀 불완전한 접근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쿤타킨테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고 룽게쿠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오케이 한 다음에 해주시면은 그 엉성하게 접근한 거를 더 정확히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제대로 된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이 딱 나타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진자 운동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아, 요런 구조들이 이런 자연 현상에도 있고 경제 현상에도 다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오실레이션 구조나 진자 운동에서 나타나는 오실레이션 구조나 이름만 지워서 바꾸면 된다. 구조는 똑같아.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이 벤심 요런 것이 크로스 커리큘라 역량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교과와 과목을 가로질른 원리를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세팅 방식이요? 요거요? 네. 그것도 쓰시면 필요하면 쓰셔도 되고, 쓰시는 게 보통 쓰죠. 당연히 거기 나타나게 돼 있죠. 나타나게 돼 있고 설명을 또 추가하시려면은 설명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릭 스트럭처 for sustained oscillation이에요. 요게 일반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구조 스탁 1, 플로우 1, 스탁 2, 플로우 2 이게 뭐예요? 파라메터 하나, 파라메터 하나. 요 구조예요. 간단하잖아요. 요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다. 그래갖고 고용 불안정성 모델, 인플로이먼트 인스터빌리티 모델 요것도 이제 그 구조가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열어보면은 네. 이거는 확실히 그 깔끔한 물리 현상이 아니라서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재고, 인벤토리 재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고용, 고용의 변화, 고용의 변화. 그 다음에
세일즈 얼마만큼 파냐. 이거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네요. 프로덕션 레스 세일즈, 프로덕티비티 이건 생산성이죠. 뭐 이런 변수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 경제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생산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 분야에 또 이런 그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별도로 그 개념이 있으셔야 되죠.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이건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거죠. 적정 재고량. 그리고 이제 고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또 딜레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어, 근로자 수가 변한다 하더라도 적정 수로 고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생산성이라는 변수도 들어가요. 생산성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되죠. 여기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 단위 시간당 한 사람당 몇 개의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생산성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사람이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뭐 그런 개념도 들어가고. 하이어링 딜레이는 0.25년.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3달 정도가 지연된다. 3달 정도. 그죠? 요새 그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는 그 회사에서 특히 그 뭐예요? 클라우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데 그 클라우드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또 각 다르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는 그 클라우드 기술자가 없다고 그래요. 기술자가 없어갖고 폴리텍 대학 같은 데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해갖고 바로 투입을 시키죠. 하이어링 딜레이 현상이 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제가 단톡방에 안 올렸구나.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기술자가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100명이 지금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미국이 한 절반 정도고 우리나라 기술자는 뭐 한 5%? 2,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그 교육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죠. 애주어라고 그러나요? 애주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술을 애주어라고 그러나? 그런 기술은 아무리 그 컴퓨터 공학 박사라도 최신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제 그런 현상까지 이제 포착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걸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교육을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뮬레이션에서 아이고 이것도 왜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로 가셔야죠. 모델 가서 세팅해서 타임 스텝을 1로 해놔서 그렇죠. 요것도 좀 한 0.625 정도나 뭐 0.25 정도로 하셔도 돼요. 0.125 정도로 하시고 어 룽게쿠타 방식으로 하셔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오실레이션이 나오죠. 어, 고용이 그러네요. 재고가 떨어지면은 고용도 같이 떨어지네요. 그죠? 맞나?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댐드 오실레이션을 보죠. 서스테인드 시뮬레이션은 어, 스톡 1이 여기 이제 L1이 R2에 영향을 미치고 L2가 R1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댐트 시멜리 댐트 오실레이션이 되려면 여기 음성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만 있으니까는 언댐프죠. 감쇄하지 않는 아카데믹 퍼포먼스 모델이었는데 아까 우리 아카데믹 퍼포먼스 모델 했잖아요. 근데 댐드 아카데믹 퍼포먼스 모델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말고 여기 음성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돌아가죠. 하나 더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감쇄 구조, 감쇄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프리스쿨 프리스쿨 모델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을 경영하세요. 유치원을 경영하시는데 이 원장님의 멘탈 모델이 처음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이 구조 밑에는 멘탈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학생이죠. 입학생. 이 원장님은 유치원을 경영을 잘 해갖고 아이들 원생 수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원생 수가 이제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뭘 보고 여기 오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모델링 했냐면은 강사 수가 많으면 좋아요. 왜 강사 수가 많으면 좋아? 학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규모의 유치원이라 할 때 그 선생님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넘버 오브 인스트럭터스 강사들 수가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음, 강사 수가 많아야 학생 1인당 교사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리시브드 학생들이 받는 교사들의 주목도가 높아지죠. 학생 1인당 교사들이 더 많이 보살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생수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원생수와 그다음에 원생수와 강사 수에 의해서 아이들이 받는 어텐션 리시브드 아이들의 그 보살핌을 받는 질이 달라지죠. 원생수에 비해서 교사 수가 많아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이 모델에서 조작적 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 주의를 관심을 많이 받느냐, 어느 정도 그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느냐, 그 디자이어드 어텐션이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 차이의 영향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많이 보냈느냐 적게 보냈느냐가 결정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라메터죠. Effect of attention on enrollment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의 멘탈 모델은 아 우리 유치원이 이제 흥하려면은 번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수보다 아이들 수에 비해서 적절한 강사 수를 계속 유지하면은
유지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조건을 딱 맞추면은 유치원을 개원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150명 수준을 유지할 거다, 계속. 그러면서 유치원이 잘 이렇게 운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거를 레퍼런스 모드라고 그래요. 이 벤심 시뮬레이션에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 모델링 할 때 말이죠. 모델링 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변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 변수, 비니 프리스쿨, 유치원 이름이 비니 유치원이에요. 요 비니 유치원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올 거냐,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그려봐라. 그런 게 레퍼런스 모드예요. 그러니까 멘탈 모델에 근거해서, 현재 갖고 있는 멘탈 모델에 근거해서 비헤이비어 오버타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우리 이거 인과지도 할 때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걸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타나더라. 원장님 이름이 산드라인가 보죠. 산드라. 이렇게 나타나더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거는 멘탈 모델이 잘못된 거죠. 구조를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맞다. 이런 구조가 맞다. 그러니까 아까 구조랑은 다르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좀 여기 레벨이 지워졌어요. 이게 레벨이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 레벨이에요. 여기 레벨 하나 있고 여기 레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영향을 미치고 이 레벨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아까 그 아카데미 퍼포먼스 모델하고 달리 이거는 댐프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 모델이에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진폭이 커졌다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게 댐프 오실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하고는 달리 여기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언댐프드 오실레이션과 서스테인드 오실레이션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같은 거죠. desired GPA, current GPA 이건 다 똑같죠, 아까랑. 그죠? 여긴 다 똑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잠자는 시간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는 hours of weekly studying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빼앗긴다 이거죠. 이 피드백 루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감쇄 구조가 나타난다. hours required for other activities. 이것도 7 곱하기 13이라고 표시를 했죠. total hours per week. 아, 하루 24시간에서 7일 동안, 그죠? 일주일이 7 곱하기 24시간인데
다른 일을 하는데 13시간을 써요. 하루에 13시간을 쓰고 그러면은 실제 자는데 필요한 시간 actual hours of sleep 실제 잠자는 시간은 total hours per week 해서 다른 일 하는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뺀 거네요. 그게 실제 잠자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서 공부하는데 쓰는 시간, 그다음에 다른 거 하는데 쓰는 시간, 그 나머지가 실제 잠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돼요? 8시간을 자야죠. 8시간을 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커지면은 요거는 desired hours of sleep 바람직한 잠자는 시간에서 실제 잠자는 시간을 뺀 것이죠. 그만큼 빼앗긴 잠자는 시간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샤워기 시스템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 인과지도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기를 트는데 그 더운 물을 쓰려고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돌리면은 근데 그 더운 물이 오는 데까지 데펴져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는 더 오버슈팅을 하게 되죠.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한 40도 정도 물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한 60도씨 정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물을 식히려고 수도꼭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그 물이 식혀질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오버슈팅을 하게 돼서 내가 원했던 40도보다 더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데피려고 또 돌리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감이 잡히면 이제는 수도꼭지를 확확 돌리는 게 아니라 갈수록 조금씩 돌리면서 물의 온도가 맞춰지잖아요. 그것도 댐프트 오실레이션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댐프트 오실레이션의 아키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외워 놓으시면 참 좋죠. 요 구조 자체를. 이것도 댐프트 맞나요? 아, 이것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 요게 또 다른 음성 피드백 루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전체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죠. 이렇게 있고 여기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댐프트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럼 이걸 모델링을 했을까요?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실제 온도, actual temperature of the water. 그 다음에 이것은 수도꼭지 위치. 처음에는 0이에요, 제로. 제로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저량 변수에 대한 유량 변수는 어떻게 또 식을 설정했을까요? 이 단위는 이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디그리 오브 로테이션을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미니트로 했대요. 미니트. 그죠? 이 미적분 관계니까 요거는 금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레벨 변수의 단위를 넣는 법만 아셨으면은 얘의 단위는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미니트.
그런데 얘는 time to respond to the discrepancy. 그죠?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오버슈팅 해갖고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 이것도 지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연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지연 시간으로 나눠주죠. 보통 지연 시간을 나눠줘요. 이 차이, 내가 느낀 온도 차이를 지연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0.2분이네요. 0.2분으로 나왔어요. 0.2분이면은 6초, 한 12초, 12초 그 정도 걸리겠네요. 그 디자이어드 템퍼레처 100도, 여긴 또 이건 저기 화씨 디그리 파렌하이트잖아요. 화씨 100도니까 이거 섭씨로 어느 정도 되죠? 화씨로 표시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템퍼레처, 이제 실제 디그리 파렌하이트, 물의 실제 온도가 있고, 템퍼레이터 체인지는 실제 물의 온도를 미니트로 나눠준 것이고, 그리고 얘는 템퍼레처 리콰이어드에서 액츄얼 템퍼레처 오브 더 워터 이걸 빼줘 갖고 time for new temperature to arrive. 그러니까 이것도 지연 시간이죠. 지연 시간으로 나눠줬죠. time for new temperature가 새로운 물의 온도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템퍼레이처 리퀘스트는 뭡니까? 미니멈 템퍼레이처 더하기 포지션 오브 그러니까 포지션 오브 샤워 노브에서 요걸 곱해줬네요. 템퍼레이처 퍼 로테이션 오브 노브. 템퍼레이처 퍼 로테이션 오브 노브.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가 있느냐. 그걸 또 변수로 넣어줬네요. 0.5. 디그리 오브 로테이션당 0.5, 화씨 0.5도의 변화가 있다. 미니멈 템퍼레이처는 왜 들어간 거죠? 미니멈 템퍼레이처는 화씨 50도인데 미니멈 템퍼레이처에서 더해줬네요. 이것도 감쇄예요, 감쇄. 감쇄 맞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걸 좀 길게 잡아볼까요? 결국 온도가 맞춰지죠, 그죠? 화씨 100도. 화씨 100도가 섭씨로 몇 도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국은 맞춰지죠, 우리가 그 샤워할 때 겪는 일이잖아요. 매일 샤워할 때. 이 정도까지 겪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돼요. 오버슈팅이 점점 감소되죠. 근데 이게 우리 인과지도 할 때 그렇게 이런 거 다루셨나 모르겠지만은 음, 우리 교육 정책이나 학교 경영 또는 수업 현상에서도 이런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오버슈팅을 우리가 관리해 갖고 이렇게 점점 줄여가면서 결국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괜찮은데 계속 오버슈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책 개입을 못 해갖고 계속 오버슈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를 훈련된 무능력에 빠진다고 그러죠. 훈련된 무능력. 학교 경영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애들 학급 관리나 학교 관리 또는 정책에서도 저기 그냥 이렇게 계속 정책 개입을 적절히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직 구성원들이 무능력에 빠져버려요. 아, 원래 그런 거 이때쯤 되면 원래 저렇게 다 오바해. 관리자가 또 화내네. 오늘은 또 갑자기 잘해주네. 화내네, 잘해주네. 원래 그래. 그 훈련된 무능력에 빠지는 거죠. 우리 그 대학 입시도 그래요. 대학 입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수능 시험이 어떤 때는 고난이도가 나오잖아요. 사교육을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그래갖고 수능 시험 어렵게 냈다가 사교육이 심해지면은 다시 또 교과서만 보면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수능 시험 문제 내겠다. 그래서 수능 시험의 난이도 확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 또 이제 뭐 수능 뭐 변별력이 없다. 뭐 교육을 정상화해라 뭐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막 어렵게 내요. 이런 게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학종 비율과 수능 비율도 저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논문 쓸 정도의 고급 과정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급 과정은 주로 함수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함수가 몇 개 나왔죠. 우리도 뭐 스텝 함수, 룩업 함수 등등 몇 개 나왔는데 그거는 함수의 맛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초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 과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함수만 우리가 배운 것이고 실제 함수를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중급 과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은 뒤에 보시면은 뭐 서브스크립트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모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타당도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우리가 그 평가에서도 타당도라는 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평가했느냐 이게 타당도죠. 네. 신뢰도는 뭐예요? 그 평가하는 방법이 과연 신뢰할 만하냐? 똑같은 걸 측정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그게 이제 신뢰도인데 우리 이 모델링에서도 타당도, 신뢰도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어떤 그 내가 이제 사용한 어떤 수업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로 이걸 복잡계로 모델링 했는데 그것이 그 수업을 제대로 타당하게 모델링 했느냐 이런 거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타당성 검증 뭐 민감도 분석 모델에서 데이터 사용 근데 서브스크립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통계에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결국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근거로 분산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의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산된 정도를 비교해 갖고 그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자료값이 과연 유의미하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이 벤심 모델링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그 데이터를 거기에 맞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맞게 다루는 방법. 음, 그게 이제 서브스크립트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고급 과정에서. 음, 그 다음에
뭐 최적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넣고 파라미터를 넣는데 그런 걸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고급 과정이고 그런 고급 과정을 해야 이제 비로소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초급 과정하고 고급 과정 사이에 우리가 변수를 다루려면은 그 변수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함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급 과정에서 배운 함수 갖고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한 100개 정도? 그렇죠. 그게 함수가 그 벤타나 시스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100개 약간 넘는가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중국 과정에서 해야 하는 게 그때 제가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듈. 우리가 이제 초급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아키타입 형태의 그런 그 구조를 익혔잖아요. 근데 아키타입의 형태, 우리가 인과지도 할 때도 그 아키타입 구조를 익히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플로우 차트, 우리가 여기서는 그 아키타입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아키타입을 제가 그 모듈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듈의 종류가 그 인과지도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모듈을 익히고 또 함수를 익히셔야 돼요. 함수를 익히고 모듈을 익히신 다음에 고급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